당장 꺼져, 이년아. 10년 전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내깎게 우리 집안에서 뭔 행세야. 당장 나가.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몰라. 내가 이 집안 망신을 시켰잖아. 무슨 망신인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외면했고 22살이던 아들마저 할머니 뒤에 숨었어요. 민준아, 엄마 좀 도와줘.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괜히 그러시겠어? 그날 저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서울 최고급 병원 VIP 병동.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목에는 주치의 명찰이 달려 있어요. 한서진 선생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갈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 80대 노인이 누워 계셨어요. 강태그룹 회장 강태준,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 왔으니까요. 박말순, 저를 쫓아낸 전 시어머니, 최준혁, 바람 피우고 저를 버린 전 남편, 윤미라, 남편의 내연녀였던 여자, 지금은 현재 부인. 저를 본 순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아?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저한테 서류 봉투를 던졌던 그 입으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장님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 서진이 왔구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말순 쪽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박 사장, 이분이 내 주치의 한서진 선생이야. 실력이 아주 좋아. 박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왜 아는 사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 전 시어머니세요.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쫓아내신 분이에요. 회장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제 전 남편이고요. 저는 최준혁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옆에 계신 분은 남편의 내연녀였는데 지금은 부인이시죠. 미라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인연이, 미라 씨, 여기 병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10년 동안 연습한 미소예요. 회장님이 흥미롭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재밌군. 그래서 왜 쫓겨난 거야? 저도 몰라요. 갑자기 집안 망신시켰다고 쫓아내시더라고요. 저는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10년 지났는데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박말순이 입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 나한테 투자 요청하러 왔다며? 네, 회장님. 근데 왜 내 주치의를 쫓아냈어? 이유도 없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거야. 박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투자권은 한서진 선생이 오케이 해야 진행할게. 네. 박말순, 최준혁, 미라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서진아, 어때? 이 사람들 투자 승인해 줄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진아, 지금 뭐라고? 10년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내 깎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가난해졌죠? 박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감히. 어머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박말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돌려드릴 거예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후 회진 시간이라서요. 그래, 수고해.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박말순이 저를 봤어요. 어머님 친동생분 계시죠? 박말자 여사님.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분이 10년 전 일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시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복수,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그들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건 미라였어요. 언니, 병원 로비에서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10년 전에는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던 년이 이제는 언니래요.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저는 지나치려 했습니다. 언니, 미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저희 지금 진짜 급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저는 미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님이랑 짜고 저 쫓아낼 때는 안 급했어요? 그건. 미라 씨, 저는 바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미라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친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10년 전 같았으면 울었을 말.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박말순이었어요. 서진아, 시어머니가, 아니, 전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너 집 주소 알아내는 게 뭐가 어려워. 박말순이 다가왔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박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평생 한 번도 사과 안 하던 사람이 사과를 하다니. 어머님, 사과는 됐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투자 승인해 달라는 거죠? 안 해요. 박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역시 본색이 나오네요.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말하긴요. 남남이잖아요, 우리. 저는 도어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10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박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내 눈앞에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도 하셨고. 근데 지금 누가 누구 앞에 나타났죠? 박말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연이. 그때 꼴 보기 싫어서 쫓아냈더니 감히. 그때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때 왜 쫓아내셨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박말순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몰라도 되는 거면 왜 쫓아내셨어요? 박말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요. 10년 전 제가 쫓겨난 진짜 이유.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어머님 가세요.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10년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한 것처럼 박말순이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한서진. 내가 너한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선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 꽃다발이 와 있었어요. 한서진 선생님께 드립니다. 마이너스 TJ 물산 최준혁.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음 날에는 명품 가방이 왔습니다. 사모님께 잘못했습니다. 마이너스 TJ 물산. 저는 그것도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현금 봉투가 왔어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기부 처리했어요. 어떤 선물도 저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빼앗긴 것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회장님 병실에 들어가니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진아, 앉아봐.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말순이라는 사람. 내가 좀 알아봤어.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응. 내가 마음에 걸려서 회장님이 서류 한 장을 건네셨어요. 이거 봐봐.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TJ 물산 재무제표.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더라. 빚이 300억이 넘어. 저는 놀랐습니다. 300억? 그래서 내 투자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쫓겨난 10년 전. 그때 박말순이 뭔가 큰 돈을 만졌더라고. 큰 돈이요? 응. 근데 기록이 안 남아 있어. 누군가 지웠거나 아니면 숨긴 거지.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서진아, 내가 조사해 줄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왜 쫓겨났는지 그 이유.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장님? 그래. 대신 하나만 약속해. 뭔데요?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알게 되든 무너지지 마.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과 얘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말자, 시어머니의 친동생. 10년 전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연을 끊었다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지인 연락, 동창의 명부까지. 그리고 사흘 만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말자의 연락처.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10년 전의 진실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자 여사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박말순 여사님의 전 며느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말자가 말했어요. 아,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드디어? 무슨 뜻이죠? 당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 박말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알려줄 게 있어. 뭐려? 10년 전 당신이 왜 쫓겨났는지. 그 진짜 이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말자와 통화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오후 진료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 한눈에 알아봤어요. 민준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22살이던 애가 32살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군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졌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0년 전에는 할머니 뒤에 숨어서 저를 외면하던 눈빛. 지금은 뭔가 처절해 보였어요. 엄마, 민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을 지나쳤어요. 엄마, 잠깐만요. 민준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요. 엄마, 민준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양복 입은 채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싫어요. 엄마가 얘기 들어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에 타요. 제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볼 수 없었어요.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할 말 있으면 해요.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엄마 편을 안 들어서. 그래서요? 미안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알았는데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쫓겨나기 전부터요. 아빠가 미라 이모랑 바람을 피웠어요. 물론 알고 있었어요. 미라가 내연녀 출신이라는 건요. 하지만 제가 쫓겨나기 전부터였다는 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회사 서류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전 가계부 기록이 있었는데 아빠가 미라 이모한테 매달 1,000만 원씩 보낸 기록이 있었어요. 엄마 쫓아내기 1년 전부터요.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부터? 그러면 제가 살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때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어요. 뭐? 할머니가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숨겼어요. 오히려 미라 이모를 도와줬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왜요? 왜 그랬는데요? 미라 이모 집안이 돈이 많았대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아빠 회사가 어려웠거든요. 미라 이모 아버지가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아빠랑 결혼시키기로 했대요. 그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쫓겨난 건 네,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랑 아빠가 짜고 엄마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집안 망신시켰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괴로웠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쫓겨났을까? 근데 진실은 이거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가 그걸 숨기기 위해 저한테 누명을 씌웠다. 민준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도와줘.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괜히 그러시겠어?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는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 시어머니한테 쫓겨나는 것도 어떻게든 버텼어. 근데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10년 늦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난 널 아직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증거를 가져와. 증거요? 내가 말한 거. 아빠가 바람 피운 증거.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 그거 가져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가져올게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가져올게요, 엄마. 꼭요. 일주일 줄게. 못 가져오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복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쫓겨나기 직전에 쓴 일기.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혼났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요즘 맨날 야근이라고 늦게 들어온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걸 봤다. 시어머니가 누군가랑 전화하면서 그 돈은 다 처리했어라고 했다. 무슨 돈일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돈, 무슨 돈? 혹시 이게 제가 쫓겨난 진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말자, 그녀와의 만남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박말자와 만나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말순과 닮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삶에 찌든 것 같은 눈빛. 한서진 씨? 그녀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박말자 여사님이시죠? 응.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 의사라며? 네. 대단하다.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의사가 됐다니. 박말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 꼴이 됐는데. 쫓겨나셨다고요? 여사님도요? 응. 10년 전에. 너 쫓겨난 거랑 비슷한 시기야.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왜 언니랑 싸웠는지 알아? 박말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저요? 정확히는 언니가 너한테 한 짓 때문에. 박말자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언니네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어.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장부를 발견했어. 장부요? 응.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어. 매달 몇 천만 원씩. 박말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어디로요? 윤미라. 그 여자한테 갔어. 이미 민준이한테 들은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건 저도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아니. 박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네. 그 돈은 단순히 바람 피우는데 쓴 게 아니었어. 박말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입막음 돈이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막음이요? 무슨 입막음이요?
박말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진 씨, 혹시 결혼 전에 유산한 적 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산. 그건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됐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첫 아이였어요. 민준이 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유산이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장부에 있었어. 박말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H병원 처리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유산한 날이랑 똑같았어. 그게 무슨, 그 병원 원장이 내 언니 친구였어. 그리고 그 돈은, 박말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유산을 처리한 대가였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리요? 무슨 처리요? 한서진 씨. 박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첫 아이. 자연유산이 아니었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언니가 시킨 거야. 내 아이를 지우라고. 거짓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그때 언니가 무당한테 갔었어. 박말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첫째 아이 사주가 안 좋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미신 때문에. 응. 그 미친년이 미신 때문에 내 아이를 죽였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자연유산이 아니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죽인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따졌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박말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깟 며느리 뱃속에 든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시 낳으면 되잖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나는 언니한테 협박했어. 이 사실을 며느리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랬더니요. 언니가 나를 쫓아냈어. 회사에서도 가족한테서도. 박말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너도 쫓겨났지. 아마 내가 너한테 말할까봐 서둘러 쫓아낸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왜 쫓겨났는지 몰랐어요.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죽였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저를 쫓아낸 거예요. 증거 있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박말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USB 하나. 여기 다 들어있어. 이게 뭔데요? 10년 전에 내가 녹음한 거야. 언니랑 싸울 때 박말자가 USB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언니가 직접 말한 거야. 그 아이 지운 거 후회 안 한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박말자가 웃었습니다. 처절한 웃음이었어요. 나도 복수하고 싶거든. 복수요? 응. 내 언니한테. 박말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년이 나한테 한 짓. 10년 동안 잊은 적 없어. 박말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하자. 내 언니 무너뜨리는 거. 같이 하자.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편.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집에 돌아온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2014년 11월 15일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조카 아이를 그렇게. 박말자의 목소리. 시끄러워. 내가 왜 너한테 설명해야 해? 박말순의 목소리. 10년이 지났지만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당이 그랬어.
그 아이 사주가 집안 망하게 하는 사주라고. 내가 어떻게, 그게 말이야, 방구야. 미신 때문에 사람 아이를 죽여. 죽인 게 아니라 지운 거야. 어차피 아직 몇 개월 안 됐었어. 그게 무슨 차이야. 살인이지, 살인.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이, 제 첫 아이. 만약 살았더라면 지금 15살이었을 거예요.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복수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박말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인했어요. 작전 시작하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재벌 회장한테도 이 얘기해. 회장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다음 날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회장님은 끝까지 듣고 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서진아, 이건 살인이야. 네, 회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 인생을 죽이려고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어요. 도와줄게. 복수의 칼날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뭐래? 엄마를 없애야 한다고. 그래야 투자 받을 수 있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 하려고 사람 알아보고 있어요. 민준이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저는 급하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박말순이 저를 없애려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노인네가 미쳤군. 어떡하죠, 회장님? 걱정 마. 내가 사람 붙여서 경호하게 할 테니까. 회장님이 비서를 불러 뭔가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녹취록. 공개하자. 공개요? 어디에요? 일단 경찰에. 그리고 언론에도. 회장님이 눈을 빛내셨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너한테 손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하면 10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겠죠. 좋아요. 공개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녹취록 공개를 준비하던 그 주, 갑자기 뉴스가 터진 거예요. 속보 TJ물산 박말순 전 고문,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저는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횡령? 경찰 조사? 누가 신고한 거지?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TJ물산 며느리 윤미라 씨, 저도 피해자 주장하며 시어머니 고발. 미라가 시어머니를 신고했다고?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봤어요? 뉴스? 봤어. 대체 무슨 일이야? 미라 이모가 할머니를 배신했어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없애려고 사람 알아본다는 거 미라 이모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라 이모가 겁을 먹은 거예요. 이러다 자기도 연루될까봐. 그래서 먼저 신고한 거야? 네. 자기는 몰랐다고 협박당한 피해자라고 하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라, 10년 전에 시어머니랑 짜고 저를 쫓아낸 년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 이모가 경찰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래? 할머니가 10년 전에 엄마 첫째 아이를. 그 일도 다 말했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라 이모가 그것도 알고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자랑처럼 얘기했다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년이 알고 있었어? 제 아이가 죽은 걸 알면서 10년 동안 제 앞에서 웃고 있었다고? 그년도 똑같아. 시어머니랑 똑같은 년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말자에게 연락했어요. 여사님, 뉴스 보셨죠? 봤어. 그 미라라는 년이 먼저 치고 나왔네. 박말자의 목소리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해. 미라가 경찰한테 10년 전 일을 다 말했으니까. 우리는 증거만 보태면 돼. 알겠어요. 저도 경찰에 진술하러 갈게요. 근데 서진 씨, 조심해. 네. 내 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분명 발악할 거야. 박말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응급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밖에 난리 났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선생님 만나겠다고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예상대로였어요. 박말순, 전 시어머니가 로비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이 나쁜 년, 당장 나와. 어머님, 여기가 어딘데 이러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박말순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내년이 다 꿈인 거지. 뭐려? 미라가 나를 신고한 거 내년이 시킨 거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박말순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와 막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라 씨가 어머님을 신고한 건 저랑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죠. 뭐? 그리고 어머님.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10년 전에 제 아이한테 한 짓, 저도 다 알아요. 박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당한테 가서 사주 봤다면서요? 첫째 아이가 집안 망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 아이를 지웠잖아요. 병원이랑 짜고. 박말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그건 녹취록 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박말순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10년 전에 저한테 내깎게 우리 집안에서 뭔 행세야라고 하셨죠? 박말순이 저를 봤어요. 이제 그 말 어머님한테 돌려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깎게 제 앞에서 뭔 행세예요? 그날 밤 뉴스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TJ물산 횡령 사건 확대, 10년 전 유산 강요 의혹까지.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죽였다 충격 증언. TJ물산 최준혁 대표, 내연녀와의 불륜 정황. 10년 전부터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10년 동안 품고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준혁이었어요. 전 남편. 문을 열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뭐해요? 제발 그만해. 뭐려? 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러면 우리 다 망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서진아, 민준이 생각해. 회사 망하면 민준이도. 민준이는 제가 데려올 거예요. 회장님이 자리 마련해 주신대요. 최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 쾅! 문 너머로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 TJ물산 윤미라 전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미라가 체포됐다고? 기사를 읽어보니 박말순이 반격에 나선 거였어요. 박말순 고문 측 윤미라야말로 진짜 횡령범 주장하며 역고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고 서로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사 마지막에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박말순 고문은 며느리, 한서진이 모든 사건의 배우라며 그녀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를 배우로? 저는 핸드폰을 들어 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어요? 봤어. 그 시어머니가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 어떡하죠? 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서진아, 이제 최종 카드를 꺼내야 할 것 같다. 최종 카드요? 응. 내가 조사한 게 있어. 그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한 짓. 유산 강요만이 아니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요? 사기야. 보험 사기. 네. 내 유산을 자연유산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탔어. 5천만 원.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돈 어디 갔는지 알아? 어디요?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라한테 갔어. 그 돈으로 미라 집안에 투자한 거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 아이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타서 내연녀한테 줬다고?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진짜 참을 수 없어요. 그래, 참지 마.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자회견 열자.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기자회견이요? 응. 거기서 다 터뜨려. 10년 전의 모든 진실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금요일.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기자회견을 이틀 앞둔 수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카톡, 문자, 전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속보 재벌 회장 주치의의 두 얼굴. 며느리의 처절한 복수국 전모. 단독 한서진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 출신. 학력 위조 의혹. 충격 환자 가족한테 돈 뜯었다. 과거 동료 증언. 눈을 의심했습니다. 학력 위조? 돈을 뜯었다고?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재벌 회장의 주치의로 화려하게 복귀한 한서진 55씨.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씨는 10년 전 이혼 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당시 동료였던 A 씨는 한서진 씨가 환자 가족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었다고 증언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돈을 뜯은 적도 없고 학력을 위조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기사는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더 처참했어요. 역시 복수하는 년들은 다 이유가 있음.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네. 시어머니가 쫓아낸 이유가 있었구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의사도 눈을 피했고요. 선생님, 원장님이 찾으세요. 원장실에 들어가니 원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선생, 이게 무슨 일이야? 원장님, 저 기사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지금 병원에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단 당분간 진료에서 빠져. 상황 정리될 때까지. 원장님,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서진아, 뉴스 봤어? 네, 회장님. 진정해. 일단 나한테 와. 회장님 병실에 도착하니 회장님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앉아, 서진아. 회장님, 저 기사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돈 뜯은 적도 없고 학력 위조도. 알아. 나도 믿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안 믿는다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 지금 내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 네. 강태그룹 회장이 저런 여자를 주치의로 썼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지.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너 편든다고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좀 곤란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마저? 서진아, 미안해. 나도 지켜야 할 게 있어서. 기자회견은요? 일단 미루자. 상황 보면서 결정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생긴 편. 그 편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복수하는 년들은 다 이유가 있음.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네.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뭘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병원에서 환자 똥 치우면서 버텼어요. 시험 떨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 하루 만에 거짓말 기사 하나에 전부 무너지는 건가요? 저는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면 편하려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엄마, 어디야? 민준이의 다급한 목소리. 나 그냥 산책 중이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 지금 갈게. 엄마 어디야? 제발 말해줘.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강, 마포대교 근처야. 거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분 후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민준이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나 엄마 없으면 어떡해. 민준아. 응? 엄마가 힘들어.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10년 동안 버텼는데 이제 못 버티겠어. 다들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 엄마, 회장님도 곤란하대. 기자회견도 미뤄졌어. 이제 어떡해. 민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나봐.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 기사 누가 흘렸는지 알아? 뭐? 미라 이모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라가? 응. 미라 이모가 언론사에 돈 주고 기사 뿌린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증거 잡았어.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있었습니다.
미라 기자한테 돈 보냈어? 상대방 네 3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미라 과거 동료 증언은 상대방 그것도 500만 원에 섭외 완료요. 미라 좋아. 이걸로 그년 완전히 매장시켜. 그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미라 이모 비서한테서 빼낸 거야. 그 비서도 미라 이모한테 당한 게 있어서 협조해줬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끝났어.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 그리고 나 이제 진짜 엄마 편이야. 10년 전처럼 도망 안 쳐. 민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같이 끝까지 가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는 저를 버린 아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고마워.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날 밤 민준이와 함께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미라가 기사 조작한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회장님이 그 증거를 보시더니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거면 역전할 수 있겠는데. 회장님? 서진아, 기자회견 다시 잡자. 금요일 말고 내일. 내일이요? 응. 저쪽이 먼저 쳤으니까 우리도 빨리 쳐야 해.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직접 나갈게. 회장님이 직접요? 응. 내가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말할 거야. 10년 전에 그 시어머니가 한 짓, 이번에 미라가 한 짓. 전부 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진아, 내일이면 다 끝나. 준비됐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됐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 내일이면 드디어 그들이 무너집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저는 초라했어요. 볼은 푹 꺼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저는 달랐습니다. 당당한 눈빛, 곧게 편 어깨, 오늘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는 거야. 기자회견장은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들어올 수 있는 큰 홀. 저는 민준이와 함께 회장님 옆에 섰습니다. 박말자 여사님도 오셨어요. 떨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려요. 그래. 그게 맞아.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떨릴 이유가 없으니까.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단상에 오르셨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며칠 전 제 주치의인 한서진 선생에 대한 허위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회장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스크린에 미라의 카카오톡 대화가 떴어요. 이 증거를 보십시오. TJ물산의 윤미라 씨가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고 허위 기사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년 전 TJ물산 박말순 전 고문이 며느리 한서진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단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저는 TJ물산 최준혁 대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집안 망신시켰다는 이유로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10년 전 장부 기록. 제 남편 최준혁 씨는 결혼 중에 내연녀 윤미라 씨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매달 1,000만 원씩 윤미라 씨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말순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을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민준이를 낳기 전에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자연유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녹취록 파일이 떴습니다. 이 녹취록은 10년 전 박말순 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 아이 지운 거 후회 안 해. 무당이 그랬어. 그 아이 사주가 집안 망하게 하는 사주라고. 언니, 그게 말이 돼. 사람 아이를 죽여. 죽인 게 아니라 지운 거야. 어차피 아직 몇 개월 안 됐었어. 녹취록이 끝나자 회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씨는 무당의 말을 믿고 제 아이를 죽였습니다. 병원과 짜고 강제로 유산시킨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박말순 씨는 그 유산을 자연유산으로 처리하고 보험금 5천만 원을 탔습니다. 보험 사기입니다. 스크린에 보험금 입금 내역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윤미라 씨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손주를 죽이고 받은 보험금을 아들의 내연녀한테 준 겁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미쳤다. 저게 사람이야?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회견장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말순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박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이 다 조작한 거야.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박말순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내가 왜 그랬겠어. 다 이 집안 위해서야. 저는 천천히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10년 전에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 깎게 우리 집안에서 뭔 행세야. 당장 꺼져.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쫓겨나는 건지. 근데 이제 알겠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더라고요. 박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건 어머님이에요. 제 아이를 죽이고 그 돈으로 내 연녀한테 투자하고 저한테 누명 씌워서 쫓아내고. 박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대가를 치르실 차례예요. 그때 회견장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말순 씨 보험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나를. 박말순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박말순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다 전현 때문이야. 한서진.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머님 집안을 망친 거예요. 10년 전에 저를 버렸을 때부터
박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아니, 제 아이만 죽이지 않았어도 저는 복수 같은 거 안 했을 거예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모든 건 어머님이 자초한 거예요. 박말순이 끌려나갔습니다. 한서진, 한서진, 넌 지옥에 갈 거야. 그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박말순이 끌려나간 뒤 또 다른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윤미라 씨도 체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갈 혐의입니다. 미라가 회견장 한쪽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잠깐, 저는 피해자예요. 미라가 발버둥 쳤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라 씨 10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미라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형님은 하찮은 일이나 하세요. 저 같은 고급 인력은 그런 거 안 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찮은 건 미라 씨였네요. 미라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최준혁?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아, 뭐해요? 나, 어떻게, 회사도 망하고 엄마도 잡혀가고, 준혁 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저한테 한 짓 기억나요? 바람 피우고 그 여자한테 돈 보내고 저한테 누명 씌워서 쫓아내고 그건 엄마가 시킨 엄마 핑계 대지 마세요. 당신도 알면서 한 거잖아요. 최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 늦었어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섰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제 진짜 괜찮아.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속보 TJ물산 박말순, 고문, 유산 강요 혐의로 구속, 충격 윤미라, 허위 기사 유포로 긴급 체포. 집에서 뉴스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문을 열자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잘했어. 오늘.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거.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두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 한 명은 젊은 시절의 회장님. 다른 한 명은 이분이 내 아버지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같이 싸웠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날 살렸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도 잘 안 나는 아버지. 아버지가 회장님을 살렸다고요? 응.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운 거야. 은혜를 갚으려고.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나한테 더 많은 걸 줬더라. 제가요? 응. 살아가는 용기 말이야.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서진아, 이제 새 출발해. 과거는 오늘로 끝났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가시고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멀리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고 한 달 후
박말순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죄목이 여러 개였어요.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J물산은 결국 부도가 났고 최준혁은 모든 재산을 잃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담담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박말순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면회요? 네. 재판 전에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볼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봐. 마무리를 지어야지. 저는 결국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말순이 앉아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본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얼굴은 푹 꺼져 있었어요. 70대 후반이 아니라 90대처럼 보였습니다. 왔구나. 박말순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미쳤었어. 무당 말만 믿고 내 아이를.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박말순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저를 쫓아내던 그 사람. 내깎게 우리 집안에서 뭔 행세야? 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10년 전에요. 저를 쫓아내고 나서 한 번이라도 후회하신 적 있어요? 박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병원 청소했어요. 환자 똥 치우고 욕 먹으면서 버텼어요. 밥 굶은 날도 많았고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미라한테 고급백 사주고 해외여행 다니셨잖아요. 박말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편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해 달라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박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아마 평생. 제 아이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박말순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 이거 기억나세요? 박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건 10년 전에 어머님이 제 얼굴에 던진 이혼 서류예요. 그 봉투를 유리창 앞에 놓았습니다. 저 이거 1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처음엔 증거로 남기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복수할 때 쓰려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됐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버텼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서진아. 이제 돌려드릴게요.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이 제게 던진 거니까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 못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박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내려고요. 끝낸다니? 어머님한테 쓰는 감정요. 미움이든 분노든 복수심이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쳤어요. 10년 동안 어머님 미워하느라 제 인생을 너무 낭비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어머님 때문에 더 이상 제 인생 낭비하기 싫어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신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인생에 안 나타날게요. 서진아, 안녕히 계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박말순의 울음소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구치소를 나오니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뭐래? 용서해달래. 엄마는요? 못한다고 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내기로 했어. 할머니한테 쓰는 감정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엄마. 그래. 응. 용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평생 미워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살면 돼. 이제부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는 저를 버린 아이. 하지만 지금은 제 편이 되어준 아이. 민준아. 응?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민준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10년 전에는 내가 내 편 안 들어줘서 많이 원망했어. 솔직히. 근데 이제는 안 그래. 그때 넌 어렸으니까.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거.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알아.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그날 저녁 회장님을 찾아뵀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뭘 그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려고요. 환자들 치료하면서 살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많이 기뻐하셨을 거야. 네,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선 거, 아무한테도 무릎 안 꿇고 살아가는 거.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아버지 대신 내가 말해줄게.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치의도 계속하면서 재활의학과 진료도 봤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환자들 만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민준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결혼? 누구랑? 회사 동료야. 착하고 성격 좋고 엄마 닮았어. 나 닮았다고? 응. 강하고 당당하고 따뜻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소개시켜줄게. 엄마 맘에 들 거야.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이라니.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민준아. 응? 축하해. 아들을 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10년 전 쫓겨나던 날 밤에도 별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 별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별들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버텨냈어. 이제 행복해도 돼.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던 시어머니. 10년 전 저를 외면하던 아들. 10년 전 바람 피우던 남편. 그 모든 게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되고 당당해지고 아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고마워.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하늘한테? 아니면 10년 전에 저한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아이도. 하지만 10년 후 저는 새로운 것들을 얻었어요. 더 소중한 것들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살.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잘 사는 게 복수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아무도 저를 다시 무너뜨리지 못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